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준 방정환. 류혜정 글, 이남구 그림. 출판사 두산동화. 귀가 시릴 정도로 차가운 바람이 윙윙 부는 겨울날이었어요. 물을 기르려고 우물가에 모여든 사람들이 양동이를 길게 줄지어 세워놓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길게 줄 서 있는 사람들 틈에 작은 꼬마들이 오들오들 떨고 서 있었습니다. 형, 물 깃고 나면 쌀 꾸러 갈 거지? 이모한테 가서 꺼올 거야. 집에 쌀이 없어. 대답하는 어린 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배고파. 실컷 좀 먹어봤으면. 이 어린아이가 바로 5월 5일 어린이날을 만든 방정환이었죠. 방정환은 이렇게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나중에 커서 어린이를 위해 좋은 일을 할 거라는 꿈을 키웠답니다. 방정환이 7살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방정환은 자기보다 2살 위인 삼촌이 다니는 학교에 몰래 찾아갔습니다. 교실 밖에서 창문 안을 들여다보니 삼촌이 다른 학생들과 함께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삼촌처럼 학교에 다니며 공부했으면. 방정환은 할아버지에게 천자문을 배우는 것보다 학교가 더 좋았습니다. 그 시절 아이들은 대부분 학교에 다니지 못했어요. 대신 집에서 어른들에게 천자문을 배우거나 집안일을 도왔답니다. 한참 동안 교실 안을 들여다보던 방정환은 심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마에서 땀이 날 정도로 운동장을 신나게 뛰어다녔죠. 그때 뒤에서 어떤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이 녀석, 공부 시간에 거기서 뭘 하는 거냐? 삼촌이 공부하는 거 보러 왔어요. 뒤돌아보니 마음씨 좋아 보이는 선생님이 서 있었어요.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참 똑똑하게 생겼구나. 학교 다니고 싶니? 네. 머리부터 깎아라. 그럼 학교를 다니게 해주마. 정말요? 깎을게요. 방정환은 자기도 모르게 대답했습니다. 너무나 학교에 다니고 싶었으니까요. 교장 선생님은 짧게 깎은 방정환의 머리에 빨간 모자를 씌워주었습니다. 인물 한번 호환하다. 자른 머리채는 가져가거라. 방정환을 보자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누가 남의 집 손주 머리에 손을 댔어? 할아버지와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 모두 방정환의 머리를 보고 울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면 죽을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었어요. 머리카락도 부모님께서 주신 소중한 몸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무렵 우리나라의 힘을 빼앗은 일본은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자르도록 했습니다. 조상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문화를 없애버리려고 꾸민 일이었죠. 그렇게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은 다음 방정환은 소원대로 학교에 다니게 되었어요. 어느덧 방정환이 19살이 되었습니다. 집안이 너무 어려워져서 방정환은 다니던 학교도 그만두고 돈을 벌러 다녀야 했어요. 하지만 돈을 버는 것보다 천도교 회관에 나가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더 즐거웠습니다. 천도교의 제일 높은 우더른인 손병희는 방정환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손병희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튼튼한 나라가 되기를 바랐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했답니다. 방정환은 마음속으로 손병희를 존경하고 있었어요. 나도 선생님처럼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 큰일을 하고 싶다. 자네, 내 딸과 결혼하게. 하루는 손병희가 방정환에게 말했습니다. 방정환은 너무 놀라서 눈을 둥그렇게 떴어요. 선생님, 저는 가난하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어요. 손병희는 방정환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아무 말 말게. 자네의 눈빛에는
이 나라를 일본으로부터 독립시켜야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어. 나중에 큰일을 할 거야. 난 자네를 믿네. 이렇게 해서 손병희의 사위가 된 방정환은 보성 전문학교에 들어가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빼빼 말랐던 몸이 자꾸 뚱뚱해졌어요. 앉아서 공부만 하고 글만 쓰니까 그렇지. 맞아, 운동 좀 해, 정환아.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할 때면 방정환은 쑥스러워서 머리를 북북 긁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손에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뛰어나왔던 거죠.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일본은 물러가라! 사람들은 목이 쉴 정도로 크게 외쳤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어. 방정환은 자기 집에서 같은 학교 친구들과 함께 3.1운동을 알리는 신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한테 들켰다가는 큰일 날 위험한 일이었죠. 방정환과 친구들은 잠도 자지 않고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방정환도 친구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누가 온 것일까요? 망을 보던 친구가 달려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야, 일본 형사들이야! 친구들은 어쩔 줄 몰라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방정환도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죠. 이런 때일수록 침착해야 해. 방정환과 친구들은 신문을 만들 때 쓰는 종이와 잉크를 모두 우물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형사들이 대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신문을 내놔. 어디에 숨겼지? 일본인 형사가 방정환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물었어요. 신문이라니 무슨 신문 말이오? 방정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형사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이 집에서 신문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왔다. 그러니 우리를 속일 생각은 하지 마라. 약이 바싹 오른 형사들은 집안을 구석구석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방정환이라도 잡아가자! 화가 난 형사들은 방정환을 끌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에 간 형사들은 방정환을 묶고 거꾸로 매달았습니다. 자, 어서 말을 해! 네 집에서 신문을 만들었지? 넌 정말 모르는 일이오. 형사들은 몽둥이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팔을 비틀고 불에 달군 뜨거운 인두를 몸에 대어 아프게 했죠. 내가 아픈 것이 두려워서 신문을 만들었다고 말하면 날 가만두지 않겠지. 안 돼. 난 어린이들을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어. 방정환은 끝까지 신문을 만들지 않았다고 우겼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림자처럼 널 따라다니겠다. 형사들은 할 수 없이 방정환을 풀어주었습니다. 방정환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일본 도요대학에 다니며 어린이 문학과 심리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친구들과 천도교 소년회도 만들었죠. 하루는 방정환의 집에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할 단체를 만들자. 그래, 좋은 생각이야. 이름은 무엇으로 할까? 아이들한테는 색동저고리가 잘 어울리니까 색동이라고 하면 어떨까? 모두들 좋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색동회에서 내는 잡지 이름은 어린이라 하자. 잡지를 사보는 건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이야. 알고 있어. 하지만 지금 어린이들은 나라도 없고 너무 가난해서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있어. 난 어린이들에게 꿈과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어. 그리고 이 나라가 꼭 독립한다는 믿음을 심어주고 싶어. 방정환의 두 눈은 설렘과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방정환과 색동의 사람들은 어린이들을 위해 정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고 4일 동안 재미있는 일들을 벌였죠. 어린이날이 지금처럼 5월 5일이 된 것은 나중에 정해진 것이랍니다. 노래로 하는 연극 공연과 음악회도 열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화도 들려주었죠. 그리고 어른들처럼 하루 종일 일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그네뛰기, 씨름, 줄다리기 같은 재미있는 놀이를 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색동의 사람들은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방정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재미있고 슬픈 이야기들을 곧잘 들려주곤 했습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너무 웃겨서 배꼽이 빠질 뻔했어요. 사람들은 방정환의 이야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야, 방정환 선생님 오셨다. 방정환이 강당 안으로 들어오자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 전날 밤 방정환은 열이 펄펄 끓어서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자네, 오늘은 쉬게. 친구들이 말려도 방정환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방정환은 아픈 것도 금세 잊어버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죠. 사람들은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웃으며 좋아했어요. 방정환은 이야기를 할수록 눈앞이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그때 손등위로 뜨뜻한 것이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어머, 코피다! 사람들이 코피를 보고 한마디씩 했습니다. 하지만 방정환은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지금 이야기를 멈추면 재미있게 듣던 사람들이 실망할 거라고 염려했기 때문이죠. 코피는 방정환의 목을 타고 내려와 가슴과 어깨를 빨갛게 적시도록 계속 흘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방정환을 더욱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아, 날씨 한번 덥다. 그날도 방정환은 부채질을 하며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코피예요. 코피가 너무 자주 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사람들이 걱정하자 방정환은 빙긋 웃으며 사람들을 안심시켰어요. 괜찮아요. 며칠 동안 잠을 못 자서 피곤했나 봐요. 쉬면 나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정말 이상했습니다. 하루 종일 코피가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친구들과 가족들은 싫다는 방정환을 억지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그래도 병은 낫지 않았어요. 방정환은 눈앞이 자꾸 깜깜해졌어요.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어린이들이 밝게 자랄 수 있는 세상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방정환은 점점 힘이 없어지는 팔을 조금씩 움직이며 마음속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보았어요. 1931년 7월 24일 어린이의 친구인 방정환은 33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방정환은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밝혀주는 등대였습니다. 지금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밝게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을 바라보며 빙긋 웃고 있을 거예요.